우리가 이제 한 마취과 의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세 가지. 우선 이제 의사용 편람에 프로포폴이 중독성이 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전에 보면 이 약은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포폴에는 없어요. 그래서 프로포폴이 그런 게 없는 게 첫 번째고, 또 프로포폴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 관리 감독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관리 감독이 엄청 심해졌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 집에서 자기가 맞다가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이 프로포폴이 혼자 맞으면 자기가 맞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약의 과용량이 들어가면 이 프로포폴의 또 하나 특징은 심박출량을 줄여요. 심장을 좀 못 뛰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심장이 안 뛰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조금씩 맞다가 점점 많이 늘려가고 나중엔 끊고 싶어도 강력한 충동하고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막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이제 약물에 의존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포폴뿐만 아니에요. 약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약물 의존성 환자들이 프로포폴에 의존을 하는 건데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프로포폴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중독되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그냥 환자분들 중에서 약물 의존성 그런 환자들이 강박, 갈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같이 동반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다졸람하고 케타민은 그것도 수면 마취제 네, 맞죠? 네, 네. 그거는 어떤가요? 그거보다 프로포폴을 월등히 더 많이 쓰는 이유? 미다졸람도 많이 쓰는데 네. 미다졸람이 조금 더 잘 깨요. 더 잘 깨고 환자들이 잠을 더 잘 늦게 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파민 분비가 프로포폴보다는 좀 적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미다졸람은, 프로포폴은 우리가 약을 넣었을 때 워낙 시간이 짧아서 그 해독제가 없어요. 근데 미다졸람은 해독제가 또 있습니다. 해독제가 있어서 미다졸람 먹고 잠을 너무 오래 자면 그 약 주면 금방 깨요. 그래서 이제 미다졸람은 또 이제 어쨌든 환자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내시경 같은 데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다졸람도 원장님 우유. 미다졸람 우유 주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그마한 앰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정신? 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돼 있고, 케타민. 케타민은 쉽게 말하면 그 뇌하고 이 몸을 해리시킨다,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나는 정신이 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게 케타민이에요. 유체이탈 같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분명히 앞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이는데도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런 게 케타민이에요. 케타민이 이게 아주 숏 액팅이고, 그리고 아주 정밀한 수술을 할 때 잠깐씩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눈 수술하거나 이런 거, 쌍꺼풀 수술하거나 이럴 때 환자가 막 움직이면 이제 이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영화 어웨이크 같은 그런 예, 그런 느낌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정신 금방 들어요. 케타민은. 그리고 케타민은 또 하나 특징이 좀 깊게 자면은 꼭 나이트메어, 나쁜 꿈을 꿉니다. 아까 이게 잘 빠진 사람은 청룡열차를 타거나 아까 매트릭스 총알을 맞거나 구름에 떠다니는 그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거나 이럴 때 와서 난장을 부리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해요. 케타민 하나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잠을 자는데 몸은 못 움직이고 말도 못 하면서 나이트메어에 빠지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난장 부리면 안 되세요. 너무 막 난리를 치면 의사가 케타민을 줄 수가 있어요. 케타민을 주면 조용히 자고, 근데 자기는 자는 동안에 굉장히 심한 그런 나이트메어를 경험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잘 모르는데 엄청 힘들어요. 무섭고. 그 마취들 중에 그 깨는 경우도 있나요?
마취 중간에 깰 수 있죠. 깰 수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깨가지고 다 이렇게 수술하는 걸 보면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영화에서 하나의 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고, 그걸 뭐 자기가 실제로 그랬다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깨버리고 엄청 아프. 이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냥 깨가지고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술 과정을 어떻다 하는데 잠깐 깨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전신 마취는 거의 불가능해요. 전신 마취는 깨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수면 마취는 금방 깨지만, 그러니까 수면 마취는 마취 도중에 잘 깨요. 환자들이 움직여요, 막 움직이고. 수술하다가 보면 그러면 약 조금 더 주세요, 약 조금 더 주세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알지는 못해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잠자다가 뒤척거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면 마취와 그 프로포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그 좀 정리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프로포폴은 이제 그래도 안전한 약입니다. 안전한 약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위해서 하는 거는 크게 중독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약은 중독되지 않는 약이라고,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사들이 보는 편람에 나와 있지가 않는 약이고, 그리고 실제로 안전한 약이고 금방 깨고 좋은 약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물 의존성 갈망이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더 많이 맞으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을 안전한 그 전문의가 있고 안전한 병원에서 제대로 시술을 받거나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그 맞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이제 불안하시면 기도 장치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원장님 여기 병원에는 기도 장치가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마취를 받으시면 더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장치만 있으면 우리가 A, B, C라고 그래요. A는 에어웨이, B는 브리딩, 숨 쉬는 거, C는 서큘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문제가 안 생기려면 A, B, C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항상 우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학생 때나. 그래서 이제 그 A, B, C, 그러니까 A, B, C, 에어웨이가 안 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B, 브리딩, 숨을 못 쉬면 죽겠죠. C, 피가 안 돌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어웨이거든요.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 장치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고, 그것만 잘 지키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프로포폴은 나쁜 약은 아니지만 오남용은 안 된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마무리 인사 해주시죠. 이걸 이제 뭐 길어가지고 뭐 두 편 나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마취과 선생님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이고 코 수술을 많이 하고 코 전문이고, 저희가 이제 코골이라든지 수면무호흡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다 하는 병원이고, 저희가 양압기도 같이 처방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프로포폴에 대해서 감히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죄송스러울 수도 있고 다른 전문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아는 그 수준에서 제가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